반갑습니다. 뭐 그렇게 시끄러워요? 밖에서 그러니까 되게 시끄럽네. 자, 시험 잘 보셨어요? 보긴 잘 봤죠? 네. 그러니까 보기는 잘 본 거 아니에요. 어쨌든 열심히 보기는 잘 봤죠. 답이야 뭐 나중에 이제 나오든 말든 하고 봅시다. 이제 중개사법 부분은 모의고사가 이제 이런 형태로 나올 거예요. 자, 이제 5회분이 이런 형태로 나올 건데 여러분들 이제 특히 실수할 것 이게 항상 강조하는 게 여러분들 실수를 줄이면 각 과목별 한 문제씩은 건진다. 최소한 한 문제. 그러면 2차 과목 같은 경우는 몇 문제가 건져져요? 3문제가 건져지죠? 그래서 실수를 줄이는 것 이거를 여러분 연습하시고 지금 한 개 더 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중개사법 80점 맞아봤자 누가 합격시켜줘요? 합격수 줍니까 누가? 일단 기분이야 좋겠죠? 네, 기분이야 좋겠는데 그러나 제가 아마 80점은 맞게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 80점 맞으면 기분은 좋겠지만 저는 80점을 갖다가 맞기는 안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기서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 여기서 많이 틀리라. 여기서 많이 틀려야지만 실전에 가서 어떻게 한다? 적게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많이 틀리진 않으면 실전에서 많이 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 연습 같은 거를 철저히 일단 해주시고 봅시다. 일단 제가 이번에는 문을 잠궈놔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한번 문 열고 한번 다시 와볼 거예요. 아마 중간에 이번에는 그냥 첫 시간이라서 그냥 놔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OMR 카드 체크하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또 시험하는 방법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마 시계를 저기 거 쳐다봤겠구나. 저기 거 있죠. 예. 시계를 갖고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항상 시계 갖고 오세요. 그래도 많이 갖고 오셨네. 시계를 풀어서 책상에 놓고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그 강의 뭡니까 시험장에 가면 이 앞에 시계를 놔둬요. 놔두는데 근데 그거 볼 시간 없어요. 한참 풀다가 고개 들어서 쳐다보면 벌써 시간 다 간 거예요. 항상 문제 풀면서 책상에 있는 시계가 지금 얼마나 돌아가고 있는지를 체크하면서 풀어줘야 돼요. 시계를 항상 옆에다 두고 이렇게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은 주어진 시간 내에 끝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한 개를 더 풀려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모든 것 주어진 시간 내에 OMR 카드까지를 딱 끝내면 이게 여러분들이 한 일이 끝난 겁니다. 만약에 이제 제가 조금 아직 OMR 카드 지금 이게 마이크가 지금 막 고장 나가지고 그거 한 10분 정도 고친다고 막 씨름한다고 해서 제가 못 봤는데 제가 나중에 OMR 카드 볼 거예요. 혹시나 시험 모자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35번부터 40번까지를 못 풀었다. 그때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이거를 안 찍고 그냥 백지로 내요. 근데 무조건 찍어야 돼요. 1번을 찍든지 1번 쭉 이렇게 찍든지 일단 지금 연습부터 그렇게 해줘야 돼요. 이게 나중에 연습이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실전에 가도요. 내가 못 푼 거 그냥 백지로 그냥 내버립니다. 그거 실제 그런 사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는 일단은 어떻게 하나 꼭 실전 여기서 일단 연습해줘야지만 실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어쨌든 문제를 일단은 그렇게 한 번씩 이제 풀어보면서 필요한 부분은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죠. 자 일단 1번 보죠. 다음 중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 자 답은 뭐 찍었어요? 예,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거 틀리면 안 되죠. 자. 경매 등기가 있는 주택.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반드시 좀 알아두고 넘어야 될 부분이죠. 자, 경매 대상 부동산과 그 다음에 또 경매 등기가 있는, 자, 경매 등기가 있는 부동산. 자, 경매 대상 부동산. 자, 이거는 중개대상물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자, 경매 등기하는 부동산, 중개대상물 해당? 예, 된다. 자, 이거는 목적물, 물건을 하나를 가지고 입장에 따라서 달리 표현한다 그랬죠? 자, 이 물건을 법원과 그 다음에 또 매수자 사이에서 공개매각을 통해서 파는 거라면 뭐가 되는 거? 경매 대상 부동산이 된다. 그러니까 개업공개사는 이 사이에 끼어들 수 있다 없다? 끼어들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자, 그런데 경매 등기하는 부동산은 이 똑같은 목적물이 누가 가지고 있는 거?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라고 했죠. 소유자가 내 부동산에 경매 등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팔 수 있다 없다? 팔 수 있다 그랬죠. 팔 수 있는데 다만 어떻게 된다? 이때는 좀 위험하죠. 경매 등기가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경매를 뭐 하는 조건으로? 예, 취하하는 조건으로. 자, 경매는 언제까지 취할 수 있다 그랬어요? 저번 주에 배운 거예요. 다시 경매 취하는 언제까지 할 수 있다? 대금 완납 전. 이거 기억해 놓으라 그랬죠? 자, 대금 완납 전까지 경매를 취하할 수 있다 그랬죠. 다만 최고가 차순위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최고가 차순위 있다면 예, 이 사람의 동의서가 첨부돼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경매를 취하는 조건으로 이 물건을 팔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된다? 중개에서 해당이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시험 문제에 곧장 나옵니다. 참 잘 나와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을 해 놓으시고 2, 3, 4번은 제가 읽지 않아도 되겠죠? 자, 5번에 미책을 보면 누구 거예요? 네, 국가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공인중개사 갑은 2016년 7월 1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중개업을 하고자 강북청에 신청을 하여 7월 6일 등록 통지를 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오는 것은? 대부분 문제 보면 왜 서울 어디 이렇게 주소 구가 막 나오죠? 예, 그 대부분 그 만든 사람의 산 동네예요. 이게 다른 데도 봅니까? 안양시 이런 거 나오죠? 왜? 뭡니까? 문제 만든 그 선생님이 안양에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요 동네 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일단 이 7월 1일 날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등록 신청을 했는데, 자, 근데 7월 6일 날 뭐였다? 등록 통지를 받았다 그랬죠? 자, 그러면 등록 신청을 하면 며칠 이내 통지돼요? 예, 7일 이내. 일단 7일 이내 통지가 됐죠? 자, 그러면 뭐죠? 기억에 갑은 7월 6일 전까지 업무 보증 설정해야 한다. 예, 언제까지 하는 모르죠? 업무 개시 전이에요. 그냥 업무 개시 전. 그러니까 며칠 전 이게 날짜가 개념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니은에 갑은 통지를 받고 바로 업무를 개시했으므로 무등록 중개받아 간다. 통지를 받았죠. 통지를 받았으니까 예, 무등록은 아니죠. 이제 개업공개사 됐죠? 무등록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에 강북구청에서는 등록증을 7월 6일까지 갑에게 교부해야 한다. 자, 일단 등록증 교부하려면 뭐하고 등록증 교부해줘야 돼요?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증 교부해줘야죠. 근데 언제 업무보증 했는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교부하는 거 모르는 거예요. 날짜가 없죠. 자, 그 다음에 리얼에 갑은 7월 10일까지 인장등록 신고서를 제출하여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언제까지? 모르죠. 언제까지예요? 업무 개시 전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미음에 강북청은 갑이 업무보증 설정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예, 미음이 하나가 맞는 거죠. 그냥 업무 개시 전이에요. 예. 그러니까 등록 후, 근데 등록하기 전에 업무보증 설정 할 수? 있긴 있는데 안 해줘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부분이 있어야지만 가서 보증 설정을 해주지. 여러분들 공제 가보세요. 공제 가는데 아직까지, 여러분들 실전에 가서 한번 보세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나 아직 등록 안 했거든요. 앞으로 일주일 뒤에 등록할 거니까 업무보증 설정해서 공제 갑니다. 해줘요?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등록이 돼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등록돼줘야 된다. 자, 그래서 어쨌든 무조건 머릿속에 어떻게 기억하시라? 업무 개시 전이라고 기억하면 돼요. 자, 답은 1번이죠. 예. 혹시 4번 찍으신 분 계세요? 설마 안 계시겠죠? 예. 1번 잘 체크하면서 잘 체크해놓고 4번 찍는 경우도 4개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3번 해보죠. 다음 중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포상금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1번에 등록관청은 포상금 지급 신청이 있는데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에 처분 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 지급 결정하고 그 지급 신청으로부터 1월 이내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OX. 자, 틀렸습니다. 예, 제가 많이 강조했던 거 있죠? 언제부터 1월이에요? 언제부터? 지급 결정일로부터. 이거 신청일로부터 하면 틀립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기본 강의하면서 이거 하면 틀립니다, 저거 하면 틀립니다 했죠? 이거 다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지금. 자, 그래서
언제부터다? 지급 결정일로부터 이루어지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포상금은 일건당 50만 원이라며 등록관청 수사기관은 예산을 범위에서 지급해야 한다. 자, 이거는 누가 지급하는 거? 예, 등록관청. 수사기관은 신고 또는 고발 기관이지 뭐 대상은 아니다. 예, 지급관청은 아니죠. 3번에 검사가 공소지기 하였으나 법원에 의해 무죄 판결받은 경우 지급 대상이 아니다. 공소제기만 됐으면 되죠. 예, 무죄 판결 받은 건 상관이 없죠. 자, 3번에 포상금 지급에 소요된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예, 4번이 맞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증서를 등록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제출한다. 어디다가? 등록관청에 제출하죠. 자, 그러면 4번 보죠. 자, 휴업과 폐업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에 휴업은 유효를 초과할 수 없으나 질병은 요양이나 취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 자, 이거 그냥 넘어간 사람 있을 거야 아마 분명히. 자, 취학. 자, 이제 부득이한 사유 있었죠. 부득이한 사유가 뭐 있었다? 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자, 요입 취준 있었죠? 자, 요입 취준, 그 다음에 입 취준 있었습니다. 자, 요양, 질병의 요양이었죠? 입영, 군대 가는 거죠? 학교 가는 거죠? 학교 가는 겁니다. 이해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였죠. 자, 다시 한번. 부득이한 사유 4가지. 뭐죠? 요양, 입영, 취학, 이해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취업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개업공개사가 개설 등록 후 3개월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못할 경우 미리 등록관청에 폐업신고해야 한다. 그렇죠. 휴업신고해야죠. 폐업신고가 아니고, 자, 일단은 개설 등록하고 나서 3개월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미리 어떻게 한다? 휴업신고하라. 만약에 이거 업무 개시를 어떻게 돼요? 계속 안 하고 있다면 휴업신고 의무 위반이 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미리 휴업신고하라. 자, 3번에 개업공개사가 3개월 초과하여 휴업을 하고자 할 경우 등록증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3번 이 맞네요. 3개월 초과하여 휴업을 하고자 할 때 뭐 첨부해가지고 등록증 첨부해서 미리 사전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업기간이 3월을 초과할 경우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기간 변경 신고해야 한다. 몇 월 초과요? 예, 6개월 초과요.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초과할 수, 할 때는, 이때는 기간 변경 신고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휴업 및 폐업 신고의 경우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할 수 있다. 자, 휴업, 폐업 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없죠. 휴업과 폐업, 업무재개 신고하고 기간 변경 신고만 전자문서로 할 수 있죠. 자, 5번에 다음 중 공인중개사 법령이 정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공인중개사 1인과 공인중개사 아닌 자 1인이 자본 5천만 원에 주식회사를 설립했다면 중개사무소 개설을 할 수 없다. 예, 1번. 요거는 저번에 특강 자료하고 문제가 좀 중복되는 것 같은데. 자, 일단 보죠. 공인중개사 1인과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1인이 자본 5천만 원에 주식회사 설립했다면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 없습니다. 자, 일단 왜 없느냐? 자, 일단 보죠. 둘 가지고 주식회사 만들 수 있긴 있어요. 상법상으로는. 자, 소액 자본금 예를 들어서 10억 미만의 경우는 2명 가지고도 주식회사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중개사법의 문제예요. 일단 중개사법은 등록 기준에 보죠. 대표자는 누가 되고 공인중개사 이해 되고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또는 얼마가 3분의 2 이상의 공인중개사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대표자는 누가 돼요? 공인중개사 되니까 대표자 일단 공인중개사 빼죠. 그리고 나면 한 명 있죠. 이게 임원인데 임원의 3분의 2 이상이 공인중개사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된다? 이 한 사람 있죠. 이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공인중개사 이해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일단은 옳은 거. 이번에 등록관청은 등록신청이 있은 후 관계기관의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서 여부를 확인하며 이는 외국인도 동일하다. 외국인은 등록관청에서 결격서 여부 확인하지 않죠.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자기 스스로 결격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서 제출해줘야지만 되죠. 세 개 중에 하나. 자, 그 나라 정부의 권한의 기관이 발행한 서류라든가 자기 자신이 이건 뭐 쓰려고는 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이 진술서 써서 그것을 공증받아가지고 그 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영상으로부터 확인받은 서류. 이것도 아니면 자, 협약을 맺은 나라들끼리 있다 그랬죠. 아포시트 협약을 맺었다면 아포시트 확인서라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구분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등록관청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 종별을 구분하여 등록하고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자, 신청일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 종별을 구분하여 등록을 행하고 까지는 일단 맞아요. 자, 그러면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등록을 통지해 주는 거죠. 등록 통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증 교부는 업무보조 설정하고 나서 업무보조 설정 여부 확인하고 나서 교부해줘야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등록관청 개설 등록 통지할 때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한다. 뭐 할 때 보증 설정 여부 확인하죠? 등록증 교부할 때죠. 등록증 교부할 때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개업공개서는 개설 등록한 때 다음 달 10일까지 등록에 관한 사항을 협회에 통보해야 된다. 자, 누가 누구에게 언제까지 이거 많이 연습했었죠? 누가요? 등록관청이. 자, 등록관청이 누구에게 공인중개사 협회에게 언제까지? 그냥 10일이 아니고 다음 달이죠. 자, 다음 달 10일까지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누가 누구에게 언제까지 요 세 개는 꼭 여러분들 기억을 해놓으시라. 언제든지 요 세 가지가 모두 문장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뭐 했었죠? 등록사항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사무소 이전 신고사항이 있었고요. 휴폐업사항이 있었죠. 휴폐업 신고사항. 그 다음에 또 분사무소 설치 신고사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고용인 신고사항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행정처분 사항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요 6가지 등록상, 이전신고상, 협회신고상, 분사무소, 고용인, 행정처분 6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 위에 거부터 먼저 우선은 봐야 돼요. 누가요? 등록관청이 누구에게? 협회에게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자, 그러면 6번 보겠습니다. 개업공개사의 의무로서 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은 했어요. 자, 일단 인장등록, 인장 위반 업무정지죠. 자, 개시업무 위반 100만원, 확인설명서 교부 위반, 확인설명서 업무정지. 자, 다시 한번 서식 관련 위반 뭐예요? 업무정지. 서식 관련 위반 업무정지. 이렇게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죠? 자,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세 가지 서식 있죠? 서식 관련 위반 업무정지. 자, 교부 위반이니까 업무정지죠? 자, 근데 거래계약서 서명 날이 의무, 이것도 서식 관련이죠? 업무정지. 자, 그 다음에 보증 설정 4번 교부해주라고 그랬죠? 예, 이거는요, 100만원.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확인서 보관 업무. 5년간, 3년간, 거래계약서 5년, 확인서 3년간 보관하라. 서식 관련 위반. 예, 이게 서식 관련이라고 하죠. 세 가지 서식 관련 위반, 업무정지. 등록 취소, 등록증 반납 의무 위반, 100만원. 그러니까 지금 과태료가 몇 개예요? 3개. 니은, 미음, 시읒 이렇게 되죠. 아마 확인설명서 500 아마 착각했던 분이라면 4개 찍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자,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서 요 세 가지 서식 관련 위반 뭐가 된다? 네, 업무정지. 자, 지금은 틀려도 된다 그랬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지금 틀려도 돼요. 언제만 안 틀리면 돼요? 네, 10월 29일 날만 안 틀리면 됩니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상가금 임대처분법의 권리금 보호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권리금 계약이란 임차인이 되는 자가 임차인 또는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려는 계약을 말한다. 예, 자, 요거 조심하라 했어요. 권리금 용어의 정의는 어떻게 됐어요? 임대인,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게 권리금 정의였죠? 근데 권리금 계약에는
임대인 들어가면 틀리다 그랬죠? 예, 그거 조심하라고 했죠.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틀렸네요. 자, 그럼 2번에 자, 임대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소는 신규 임차인이 드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맞는 내용 있죠? 자, 일단 2번부터 맞는데,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거. 임대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3월부터 종료시까지예요. 6월에서 1월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요거 제가 바꿔서 옳은 것으로 바꿔서 내다 일단은 틀린 것으로 냈어요. 자, 일단은 6월에서 1월 사이라면 틀리다.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3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자, 그 다음에 또 3번에 보면 권리금 지급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려는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높은 거 낮은 거? 네, 낮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4번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수선한 신규 임차인을 들인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라. 정보 제공 의무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국토교통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예, 자, 권리금과 관련된 부분 누가요? 국장이죠. 자, 상가 일단 표준계약서, 상가와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누가 하는 거고? 법무장관이고, 권리금 표준계약서는 국장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8번을 보죠. 다음은 국유사법령상 벌칙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자, 개업공개사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여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졌다. OX? 예, 맞죠?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그러니까 2천만 원 이하니까 500만 원 벌금 받을 수 있죠. 예, 맞네요. 어디서 씩씩 소리가 나온다. 그래, 한번 틀려요. 뭐 틀리면 어때? 또 이거 다음에 안 틀리면 돼요. 알았죠? 다음에 안 틀리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보죠. 중개보조원이 비밀주소 의무를 위반하여 3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졌다. 자, 이제 이 문제 시스템 알겠죠? 예, 그러면 이제 금방 밑으로 다 떨어지면서도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1-1이죠? 예, 그러니까 300만 원 받을 수 있죠. 소속공개사가 의뢰인에게 거짓 언행으로 판단을 개최하여 2년의 징역형에 처해졌다. 거짓 언행은 1-1이죠. 예, 2년 징역형 안 되죠? 예,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중개보수를 초과받았다가 1200만 원 벌금에 처해졌다. 예, 1-1. 1200만 원 받을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또 소속공개사가 이중 소속하였다가 1년 6개월 징역형에 3년간 집행유예 받았다. 2중 소속. 2중 나오면 1-1이죠. 예, 1년 6개월 받을 수 없죠. 그러니까 답은 기억, 니은 두 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다음 등록관청이 개업공개사에 관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기술이다. 옳은 것은? 자, 1번에 개업공개사가 받을 수 있는 행정처분은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 자격 취소가 있다. 자격, 깜짝이야. 이거 이러 하다가 나중에 사망할 것 같아. 자, 자격 취소는 공인중개사 행정처분이죠. 자, 개업 공인중개사 처분이 뭐 있다? 등록 취소, 업무정지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행정처분이 자격 취소, 자격정지가 있죠. 자, 자격 취소, 자격정지는 공인중개사 행정처분에 들어가요. 그럼 이제 거래정보사업자 행정처분이 뭐예요? 지정 취소가 있죠. 그러니까 자격 취소가 빼야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개업공개사가 행정처분 받았다 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지 않는다. 2번? 예, 2번이 맞아요. 답이 2번입니다. 왜? 자, 답이 왜 2번이냐? 자, 다시 한번. 개업공개사 행정처분이 뭐예요? 등록 취소, 업무정지죠? 그럼 등록 취소, 업무정지 받았다고 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죠. 예. 자, 3번에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가 이계의 사무소를 둔 경우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이중사무소 상대등록 취소죠? 예, 상대등록 취소고. 자, 그 다음에 4번에 개업공개사 행정처분은 국토교통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할 수 있다.
그렇죠. 자, 개업 공개사에 대한 지도 감독은 누가 할 수 있어요?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다 할 수 있죠. 근데 개업 공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누구만? 예, 등록관청만 할 수 있는 거죠. 자, 5번에 공개사인 개업공개사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개업공개사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받을 수 있다. 자, 사장 때문에 직원이 처분받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거꾸로 직원 때문에 사장이 처분받을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사장 때문에 직원이 처분받는 거죠. 이 중개사법은 그게 없죠. 거꾸로 직원 때문에 사장이 처분받는 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번 보죠. 공개사 법령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1번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개업공개사는 별도의 사무소를 두고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다. 없죠. 별도의 사무소 뒀다면 이중 사무소가 되죠. 이중 사무소 형벌 일단 1-1 행정처분 상대동료시설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휴업기간 변경 및 업무재개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 신고해야 한다. 그렇죠. 할 수 있다. 전자문서로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국토교통장관은 30일 이내 이를 검토하여 지정기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해야 한다. 3번 맞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해야 한다 할 수 있다가 갖고 이거 할 수 있다니까 할 수 있다가 있어요. 국토교통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해야 한대요. 왜냐? 이건 절차입니다. 지정 신청을 하면 며칠에 해줘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30일이나 할 수 있다가 아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거 보니까 분명히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에. 그런데 그 이제 세부적으로 절차로 따질 때는 지정 신청을 하면 며칠에 해야 된다? 30일 해줘야지만 되죠. 30일에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그 지정을 30일 할 수 있다 그러면 30일에 해도 되고 안 해도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건 절차입니다. 절차. 그러니까 30일에는 어떻게 한다? 지정을 해야 한다. 자, 잘 보세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장관은 30일 이내 이를 검토하여 적합하게 인정되는 경우 거래정보사업 지정해야 한다. 결국은 날짜가 나오죠? 이건 하나의 절차죠. 그러니까 30일이 해야 한다. 이게 맞는 거예요. 자, 3번이 맞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개업공개사 등은 전문직업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신화선으로서 공정하게 중개업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등. 그럼 어떻게 바꿔야 돼요? 그렇죠.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국토교통장관은 전속중개계약이 표준이 된 서식 정하여 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아마 3번을 놓친 분들은 5번을 찍었지 않았나 싶어요. 자, 국토교통장관이 표준 서식장에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 딱 두 개에서 나옵니다. 뭐와 뭐? 거래계약서하고 일반중개계약서. 거래계약서하고 일반중개계약서. 이 두 가지에만 이거 써먹습니다. 자,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서면서 이거 써먹으면 안 돼요.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서면서는 그 법정 서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써야지만 되는 의무입니다. 자, 다시 한번. 국장이 표준서식장에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거는 뭐에 있다? 거래계약서하고 일반중개계약서 두 가지만. 자, 다른 데 이 문구 쓰면 된다? 안 돼. 틀립니다. 자, 그러면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업무정지 사유가 아닌 거 고르는 거예요. 자, 거래계약서 거래금액 거짓 기한 경우. 그래서 상대동료 취소죠. 상대동료 취소는 업무정지. 최근 1년 이내 과태료 이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 행위한 경우. 예, 업무정지죠. 2회가 나오고 과태료가 나왔다 그런 거예요. 업무정지죠. 2회가 나오고 업무정지만 쭉 나왔다. 2회가 나오고 업무정지만 쭉 나왔다. 절대동료 취소죠. 자, 이렇게 구분하려고 그랬죠. 자, 이거는 일단 2회가 나오고 과태료 나왔으니까 업무정지.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공인중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예, 이건 100만 원이죠. 그 다음에 중개보수를 초과해 받은 경우. 1-. 그 다음에 또
상대 동료 추서죠. 상대 동료 추서는 업무정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시정추천 후 과징금 처분받은 경우 상대 동료 추서죠. 상대 동료 추서는 업무정지 이렇게 되죠. 12번 다음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대한 설명, 옳은 설명. 1번에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예, 시험 시행관의 장. 그래도 틀립니다. 그렇죠. 시도지사. 자, 다시 한번. 시험 시행은 자, 원칙적 시험 시행과 그 다음에 또 예외적 시험 시행은 나눠지죠. 자, 원칙적 시험 시행은 뭐다? 시도지사죠.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누가 시행하는 시험에?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자, 예외적으로 국장이 어떻게 돼요? 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를 해서 직접 어떻게 한다? 시행할 수 있고 출제할 수도 있다 그랬죠. 자, 직접 출제 시행할 수 있다가 이 문구 때문에 얘가 예외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둘을 묶으면 뭐가 된다? 시험 시행기관의 장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놓고 이번에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합격자가 결정된 때 1월 이내에 합격자를 공고해야 된다. 예, 2번도 틀렸습니다. 자, 합격자가 결정된 때 공고해야 된다. 1월 없어요. 기간이 없습니다. 뭐 새로운 내용 같아요? 하는 거 보면. 제가 이거 한 2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기 기간 없다는 거. 제가 기간 없다는 거 2개 조심하라고 했던 거 있었는데, 뭐냐면 요거 하나 하고요. 근데 협회 지부 지회 설치한 때 며칠에 신고한다. 예, 기간 없다 그랬죠. 지부 지회 설치한 때,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회는 등록한 채 신고하라 그랬죠. 며칠 이내? 예, 기간 없다 그랬죠. 자, 그 2개를 가지고 제가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예, 아마 저건 가물가물 하면 기억날 거예요, 아마. 자, 그러면 1월이 빠져야죠. 근데 1월 어디서 써먹어요, 써먹기는? 그렇죠. 자격증 교부할 때 써먹죠? 그래서,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월 이내 이렇게 되죠? 자격증 교부. 자, 그러면 3번. 공인중개사 시험을 국토교통장관이 직접 시행하자 할 때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한다. 자, 시험을 국장이 직접 시행하자 합니다. 미리 어떤 과정을 거쳐요? 그렇죠. 정책심의의 심의나 의결을 거치죠. 어디서 공법적인 냄새가 나죠? 왜? 시도지사 협의한다 이런 거 보면 공법에서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왜? 자, 그래서 어쨌든 자, 다시 어떤 과정을 친다? 예, 정책심의의 의결을 거친다 그랬죠. 자, 4번에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이 국토교통장관과 협의하고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과 얘기가 있었죠? 자, 여기서 원칙, 시도지사가 시행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이때는 지자체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냈죠? 국장이 실시할 때는 국장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내죠? 자, 얘가 실시할 때는 국장이 결정 공고하는, 위탁할 때는요? 위탁할 때는 어떻게 되죠? 위탁받은 자. 자,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을 수리게 되죠. 자, 요거 뒤집어 놓으면 틀리다 그랬죠. 위탁한 자가 받은 자의 승인 이렇게 하면 틀리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구분 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5번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중견무와 관련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출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5번이 맞는 내용이에요. 저번 주에 이 얘기 했었나? 여러분들 저기 미리 이제 예습해오죠? 예, 뭐 갖고 예습해오죠? 예, 저번에 얘기했나요? 얘기 안 했나요? 제가 다른 선생님 얘기했구나. 요약집, 예습할 때 요약집 한 번씩 꼭 보고 오세요. 이게, 아마 저번 주에 다른 와서 여기는 얘기 안 했구나. 여기는 얘기할 사람들이 많아서 괜찮았는데, 제가 얘기 안 해도. 얘기할 사람들 많잖아. 일단, 예습할 때는요, 요약집이 최고예요. 요약집을 쭉 한번 훑어보고. 만약에 요약집 읽는 시간이 도저히 안 된다. 라고 한다면, 지금
그 특강 자료 갖고 계신 분인데 특강 자료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특강 자료가 아무래도 요약집보다는 이제 내용이 좀 적죠. 좀 빠진 것도 있고. 그런데 차선책으로는 특강 자료가 괜찮아요. 가장 좋은 자료가 뭐냐면 요약집이고. 물론 1차 과목 같은 경우는 기본서를 열심히 읽어가지고 한 10번 읽었다 기본서. 그렇다면 기본서로 쭉 훑어보고 와도 돼요. 1차 과목. 그러나 일단은 예습할 때는 다른 문제 풀거나 그러면 편협적이 돼버려요. 그래서 뭐 문제를 한번 더 풀고 오거나 그런 것보다 문제는 여기서 풀어도 충분하니까 요약집을 한번 쭉 한번 정리해오고 오시는 거 가장 바람직합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공조답법 명내용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자, 1번에 기억에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로 정한다. 이거는 대통령이요. 자, 여기서 이제 구분하는 거 다시 보여줘야죠. 기준 요건은 주로 뭐가 있다,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예, 대통령이 있다 그랬죠? 기준 요건은 주로 대통령이 있고, 증, 서식, 서류 이런 것들은 주로 어디에 있다? 국토교통부에 있다. 이 기준, 요것만 기준 잡으라 그랬죠? 자, 일단 다시 한번 보죠. 만약에 잘 모르면 그냥 찍을 때 이렇게 찍어요. 그냥 이거 갖고만 대충 찍으면 나옵니다. 자, 대통령령은 주로 기준 요건과 관련돼서 나오고, 국토교통부령은 서류, 서식, 증, 등록증, 자격증 이런 거. 자,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다. 자, 그러면 설치, 기준, 운영,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제 대통령. 잡았죠? 대통령이요.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그 다음에 또 보수열표, 그 밖에 국토교통부에 있는 사항을 사무소에 보기순 게시해야 한다. 예, 이건 국토교통. 자, 증 나오죠? 증, 등록증, 자격증, 증 나오죠? 그럼 뭐다? 예, 국토교통부요. 자, 그 다음에 휴업 또는 폐업 신고 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 열어준다. 자, 이것도 맞아. 근데 이거는 특별히 제가 어떤 기준 잡기가 좀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대통령령입니다. 휴업, 그 다음에 또 폐업 신고 절차. 자, 그 다음에 리을에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절차, 운영 규정에 정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로 정한다. 자, 요거는 어떻게 돼요? 예. 제가 아마 이런 얘기 했을 거야. 원래 기준 요건 같은 경우는 대통령령이 대부분 많은데 100%가 아니라 그랬죠? 자, 여기에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요건 절차 이런 것들은 어디에 있다? 국토교통부령에 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실무교육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 받아야 된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일단 개업공개 소속공개사 2년마다 연수교육 이거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500만 원이에요. 과태료죠? 자, 그러면 뭐만 틀린 거예요? 기억만 틀렸죠? 기억 틀리고 나머지는 모두 맞는 내용이죠. 자, 13번 보고 있습니다. 공중개사법상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1번에 등록관청은 개업공개사가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속공개사에게 업무를 하게 한 경우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1번 네, 맞는 내용입니다. 절대등록 취소였죠? 자, 절대등록 취소는 꼭 좀 기억하라라고 했었는데요. 절대, 그 다음에 등록 취소. 자, 뭐 있었어요? 사망, 해산했을 때, 그 다음에 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을 때, 그 다음에 뭐에 해당된다면?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면, 그 다음에 이중 있죠? 이중, 등록, 이중, 소속했을 때, 그 다음에 양도되어 있었죠? 양도되어. 자, 아마 순서대로 쓰라고는 못 써도 다 찍어놓으면 하나씩 다 맞출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또, 자, 정지기간, 이거였죠? 정지기간 중에 업무했거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그랬고, 그 다음에 최근 1년이 몇 회 이상? 2회 이상이었죠. 2회 이상, 뭐 받고 행위? 업무정지 받고, 업무정지 행위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요거죠, 요거.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했거나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이제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이렇게 됐죠? 자, 요거 하게 한 경우. 그러니까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의 업무를 하게 한 개업공개사 뭐가 된다?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고 그 일한 소속공개사는 어떻게 돼요? 예, 자격 취소가 되는 거죠. 일한 소속공개사 뭐가 된다? 자격 취소. 자, 그 다음에 2번 등록관청은 개업공개사가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개업공개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자, 이거는 1-1이에요. 그리고 행정처분 없어요. 자, 이거 왜 행정처분이 없느냐? 자, 이거는 비밀준수 의무는요, 그 업무를 떠난 뒤에도 또 안 갔다 그랬죠? 그럼 떠났습니다. 폐업하고 떠났죠? 떠났어도 이게 규정이 적용되죠? 근데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상대 등록소 이렇게 놓으면 떠난 사람한테 등록 취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는 거? 이거는 뭐만 있는 거다? 형벌만 있다. 자, 마찬가지로 고용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요. 자, 형벌만 있는 거. 1-1이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국토교통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개서별로 정보를 차별적으로 공개한 경우 지정을 취소해야 된다. 지정 취소는 무조건 뭐예요? 할 수 있다. 자, 3번에 4번. 자, 시도의사는 소속공개사가 확인설명서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이거는 소속공개사 의무 아니죠. 보관은 누구 거? 예, 개업공개사. 자, 등록관청은 개업공개사가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이건 취소할 수 있다.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자,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자 하는 거래 당사자는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자, 신고하고자 하는 거래 당사자가 신분증명서를 내보여야 한다. 보여주는 거죠? 제시하는 것이지 사본을 제출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소속공개사가 신고를 대행하는 경우 위임장에 개업공개사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소속공인중개사는요, 위임장 갖고 가요, 안 갖고 가요? 아예 안 갖고 가죠?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때 거래 당사자는 개업공개사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예, 요거 위반하면 어떻게 되죠? 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4번에 거래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신고를 대행하는 자는 위임장에 법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위임장에는 대표자의 자필 서명이 있어야 한다. 기억나세요? 네? 자, 네,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위임장에 네, 인감날인하라 그랬죠. 자, 지금 저기 뭡니까? 거래 당사자 신고에 있어서 신고를 대행할 때 거래 당사자가 개인과 거래 당사자가 법인 이렇게 나눠져 있었죠. 자, 이때 거래 당사자가 개인이라면 위임장 들어가고요. 거기다가 또 신분증명서 사본 들어가죠. 자, 사본 들어가고 이 위임장에는 뭐하라? 자필 서명하라 그랬죠. 위임한 거래 당사자의 자필 서명이 있어야 돼요. 자, 법인은요, 위임장에 뭐 들어간다? 법인 인감 증명서 들어가죠. 법인 인감 증명서 들어가죠. 이때 위임장에 뭐 써라? 뭐 하라? 법인 인감 날인하라. 이거는 법인 인감을 날인하라. 인감 날인하고요. 자, 이거는 뭐라 했어요? 자필 서명.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보죠. 개인은요, 위임장에 뭐 하고요? 자필 서명하고, 법인은 위임장에 뭐 한다? 인감 날인한다. 기억할 거예요, 이거는요. 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5번 할 차례죠?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 처한다. 자, 거래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 신고했죠? 그러면 취득세 3배나 취득가액이 100분이에요. 그냥 거짓 신고한 과태료가 그대로 그 사람에게 부과된다 그랬죠? 자, 토지건축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취득세 3배야. 권리는요, 취득가액의 100분이에요. 거기에 그대로 이제 부과되는 거죠. 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부과됩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농지법상 농지임대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에 농업 경영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서면계약 원칙을 한다. 예, 서면계약이 원칙이다. 농업 경영을 하는 자일 때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임대차 계약은 등기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 관할 시군 면장이 확인받고 그 다음에 인도받은 경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뭐예요? 대항력. 대항 요건이 시구 읍면장 확인과 그 다음에 인도죠. 자, 시구 면장 확인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문장 밖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임대차 기간은 몇 년 이상을 해야 된다? 3년. 3년보다 짧으면 3년으로 본다 그랬죠? 자, 그다음 4번에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임대차 기간, 임차료 등 임대차 계약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농지 소재지 시군면장에게 조정 신청할 수 있다. 그렇죠. 시군구죠. 자, 시군구. 여기 구는 뭐예요? 자치구죠. 시군구, 여기서 구는 자치구. 자, 시구 읍면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밖에서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5번에 질병, 자, 임대인은 질병, 징집 등 대통령령에 정하는 불가피한 사고가 있는 경우 임대차 기간은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예, 맞는 내용이죠? 특히 이거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누가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임대인입니다. 이거 임차인은 이거 뭐 바꾸면 틀려요.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거래정보사업자 운영규정 정할 내용이다. 아닌 것은 운영규정에 들어갈 내용. 자, 1번, 2번, 3번, 4번은 들어갈 내용이에요. 등록 절차, 자료 이용 방법, 회비 징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이게 운영규정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이게 딱 한 번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이게 다 시험 문제 한번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5번은요. 전문작에서 보여가는 사항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대장에 기재할 사항이에요. 여기는 무슨 내용이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대장. 운영규정이 아니고 어디다? 지정. 자, 여러분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시청하면 일단은 지정해주고 지정서 교부해준다 그랬죠? 며칠이네요? 아까 이거 봤어요. 며칠이네? 30일이네. 지정해주고 지정서 교부하죠? 자, 그러면 이때 지정서 교부할 때 지정대장이 기재하고 교부한다 그랬죠? 이때 기재사항에 되는 것이 전문적이어서 부여에 관한 사항. 이것도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부분이 있고요. 자, 그러면 18번 문제 보죠. 다음,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한 판례이다. 옳은 것은 1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계약이 있어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법하게 해제된다. 예, 1번, 예, 맞네요.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예, 이건 여러분이 아마 많이 눈에 익었던 문구이기 때문에 금방 안 틀리고 다 찍었을 거예요. 됐습니까? 자,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배액 상환하고 아니면 포기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당연히. 자, 그러면 이제 2번 보죠. 2번, 중간 생략 등기 방법으로 최종 매수인이 자신과 최초 매도인을 매매 당사로 하는 토지거래를 받아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 든 경우였다면 등기는 유효하다. 무효이죠? 자, 이거 뭐예요? 중간성 등기죠? 비록 최초 매도자와 최후 매수인이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중간에서 허가를 안 받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예, 무효이다. 자, 아마 3번 찍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없나요? 예, 자, 토지거래 허가 대상 토지에 대하여 미리기 전멸한 경우 부동산 등기 특별주법에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왜 X죠? 자, 미등기 전멸 중간 생략 등기. 자, 일단 부동산 등기 특별주법에서 따지고 봐야죠. 자, 이 뭡니까? 중간 생략 등기 탈세 목적이나 전매차를 얻을 목적으로 하는 중간 생략 등기하다 적발되면 형벌 어떻게 돼요? 3년, 예, 1억. 맞죠? 예. 근데 왜 이게 틀렸을까요? 자, 일단은 요게 대법원 판례니까 기억을 일단 해놓으세요. 자, 중간 생략 등기 효력이 있어 없어요? 어디에요 지금 여기가? 그렇죠. 자, 문제가 어떻게 돼서 지금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된 판례죠. 자, 그리고 문제 보니까 3번에 토지거래 허가 대상 토지에 대해 그랬죠. 자, 그럼 토지거래 대상 토지에 대해서 중간 생략 등기라면 등기 효력은 유효, 무효? 무효죠. 그럼 등기가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형벌이 적용되잖아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원래 중간 생략 등기 하다 보면 3년,
그러면 1억. 이거는요. 이 형벌은 그러면 자 토지거래 말고 일반적 지역에서 중간생략 등 효력은 있죠? 예, 등기효력은 있죠? 그래서 이건 단속 규정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래서 중간생략 등 효력은 있지만 법에는 위반된다 해서 3년 1억 형벌을 받는 거예요. 이 형벌도 이런 꼭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다만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어떻게 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등기 자체가 어떻게 무효죠? 그럼 중간생략 등기가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예, 법적으로 등기가 무효니까. 그럼 중간생략 등기 안 된 거죠? 예, 그러니까 형벌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이해하셨어요? 예, 자, 그래서 이거 대부분 판례예요.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4번에 토지거래 허가지역 내 토지에 관하여 어느 일반이 허가신청 협력 의무 이행 거절 의사를 표시했다면 확정적 무효가 된다. 일방이했죠? 그럼 확정적 무효가 된 것은 아니죠. 서로서 이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5번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후 허가구역 지정 해제 등이 된 때 여전히 유동적 무효 상태였다고 보인다. 해제됐죠? 그럼 확정적 예, 유효가 되죠. 유효. 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국유사법령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1번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더라도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법 및 다른 법률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되죠. 제외하고는 이거 거의 다 이제 문장에 말장난이죠. 이거는요. 예, 이런 말장난이 이제 쏙느냐 안 쏙느냐 뭐 이겁니다. 자, 이번에 개업공개사는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히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X. 지금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 제시하라고 그랬죠? 이건 언제 하는 거? 전. 중개 완성 전. 그래서 개업공개사는 중개 의뢰받은 때 중개 완성 전까지 이렇게 되죠? 중개 의뢰받은 때 중개 완성 전까지 성실 정확히 설명하고 근거 자료 제시하라. 시점에 대한 부분을 되게 꽤 강조했었어요. 자, 확인 설명은 언제 한다? 중개 완성 전. 확인 설명서 작성은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때. 시점에 대한 부분. 자, 그러면 3번에 중개인을 소속공개사가 한 경우 거래계약서에 소속공개사도 함께 서명 날인할 수 있다. 날인 하여야 하죠. 틀린 거다. 저 어디 누가 씩 돌리네. 이거 틀린 것 같다. 자, 4번에 보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업공개사가 작성하는 확인설명서에 관하여 표준이 된 서지정하여 이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자, 이거 아까 전소중개계약서 분에 나왔었죠? 자, 다시 한번 이거 조심해야 돼요. 국장이 표준서지정에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 뭐와 뭐?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 두 가지만 해당된다 그랬죠. 자, 확인설명서나 여기다가 전소중개계약서 집어넣으면 틀리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등록관청은 개업공개사 등이 결격사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예, 5번이 맞네요. 지금 문제 유형을 이렇게 보니까 종합적인 문제가 많이 나오죠. 이게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뭉뚱그려서 나오는 문제. 어느 파트 문제가 아니라 요즘 나오는 유형인데 이런 유형이 많이 나와요. 자, 20번. 다음 소속공개사의 행위 중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예, 거래계약서 5년간 보관, 교부 보관은 누구의 의무? 예, 개업공개사. 자, 일단 자격정지 보죠. 자격정지. 자격정지는 이거는 누가 하는 거죠? 처분권자. 시도지사. 시도지사 중에서 교부한 시도지사. 자, 이거는 교부한 누구?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 그 다음에 또 자격정지는 몇 월 범위내에서? 예, 6월 범위내에서 자격정지를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예, 자격정지 할 수 있다. 이거는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자, 2인 설거지 그랬죠? 이중 소속했을 때 인장과 관련해서 뭐 했을 때?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확인설명 확인설명서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그다음에 거래계약서 거짓 기재했거나 아니면 또 이중계약서 작성했을 때.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금지행위 있었죠? 금지 행위를 하게 되면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중소속 기준이, 정지 기준 6개월이었죠? 거짓 기재 이중계약서 기준 6개월, 금지행위 기준 6개월, 나머지는 3개월이었죠. 자, 그래서 이런 자격정지 사유. 자, 여기서는 교부보관은 일단 누구의 의무다? 예, 기업공개입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2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